자, 이제 12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랑 이 문장 할 거고요. 장문독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글이 길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글의 핵심을 추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라는 거죠. Humans can easily hoard and manipulate objects, even small and delicate ones, while adjusting our fingers to their shape and reorienting them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 pads. 뭐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막혀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단어 뜻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전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B를 모르겠을 때 B 구주면은 AM B 구주면은 A만 읽고 넘어가면 돼요. 사람들은 작은 물체들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그 물체에 맞게 조절하면서 뭔 소리지? 뒷부분 뭔 소리지? A 이해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reorient them with displacement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냥 애초에 이거 시각적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글을 보는 게 아닌 이상 못 읽는 글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빠르게 버렸어요.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상 읽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학생들 당황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농구공으로 슛을 던지는 것을 아무리 글로 잘 표현해도 시각적으로 그 농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아무리 글로 잘 적어줘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있거든요. 이번 문장이 딱 그런 종류의 언어예요. 손가락 움직임을 묘사하는 글이잖아요. 그냥 몰라도 아무 상관없었던 글인 거죠. Just picture trying and failing the dog ear this page with pointy curved claws. 이 단어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읽으면 이 단어 많이 모르면 쿨하게 버리면 돼요. 이 단어 같은 게 제가 봐도 되게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럼 그냥 못 읽는 거예요. 저 짧은 문장에서 단어 3개 모르면 그냥 다음 문장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읽겠다고 10초 이상 시간 썼으면 실전에서 되게 큰 실수예요. 이 못 읽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했을 때 오히려 실력이 향상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풀다 하면은 당연히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많은 학생들이 이래요. 문법 때문인가? 단어 몰라서 끊을 때 잘못 끊었나? 동사 주어 동사 잘못 잡았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넘어가는 것이랑 단어 때문이다? 아니면 이 단어 내가 뜻은 아는데 이거 해석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뒤에 모르는 뉘앙스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못 읽는 이유를 명확히 짚고 나서 다음 문장을 넘어가는 건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히 아무 근거도 없이 문법 탓을 하는 경우에 다음 문장 읽을 때 진짜 방해됩니다. 제 경험상 제가 좀 영어 글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취미로 우리가 글을 못 읽는 이유는 제가 못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99%가 단어 뜻이나 단어 뉘앙스 모르는 것 때문에 못 읽어요. 그 글을 어떤 글을 못 읽을 때요. 그러니까 우선 이 두 가지에서 못 읽는 이유를 찾는 습관을 들이는 걸 꼭 추천드려요. 이걸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영어 해석 못하면 이거나 이거 아니면 그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점점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1, 2번은 이 문장 할 거고요. 이 문장이랑 이 문장 이거 두 개 할 거고요. After all, we use our eyes to look at print. After all, we use our eyes to look at print. 결국 우리는 눈으로 프린트를 봅니다. 이 after all을 그걸 결국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해석하는 거죠. 제대로 읽으면 이거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프린트를 봅니다 하면은 앞에 문장이랑 연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장에서 결국 이 after all이 결국이 아니라 쨌든이라는 거로 읽었을 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시각 기억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어조의 말을 하려고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른 문장까지도 다 읽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핵심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해석을 그냥 결국 이렇게 번역처로 바꾸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에요. as나 as such나 분사구문처럼 다 읽고 나면 왜 적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이거 결국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도 모르면서 결국이라고 해석해봤자 그냥 영어 어려워집니다. Should spelling have something to do with looking longer and harder at a word or striving to remember the word through visual imaging? shouldn't를 해야만 하지 않은가로 번역하고 막 문장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하면은 글이 좀 어려워요. 이것도 제가 have been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is로 읽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그냥 돈으로 해석하고 나중에 shouldn't를 쓴 이유를 찾아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그때 나중에 이제 그냥 shouldn't를 바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스펠링은 그 단어를 오래 보는 것 혹은 그 단어를 시각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돈으로 해석한 거고 관련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 shouldn't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관련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를 더하려고 don't 대신 shouldn't를 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Strive to remember의 핵심은 뭐예요? remember예요. 이거를 막 한글로 막 이렇게 느려뜨면서 읽으면 그냥 이해 안 되죠. 번역만 되고 이해 안 되는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3, 4번에서는 이 문장이랑 이 문장 할 거고요. Forbes cited a study from the Hispanic Journal of Law and Policy regarding the minimum growth in the number of college faculty members of color in institution qualified to offer doctoral degrees. 기존의 방식으로는 막 여기서 이거 그냥 간주하는 이래놓고 막혀요. 아니면 뭐뭐에 관해서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거 아는 뜻이 없으니까 그냥 간주하는 이런 거 막히버리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제대로 읽으면 왜 포스트라고? 포브스는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regarding 형용사잖아. 어떤 연구인지 말하겠죠. 형용사가 뭐예요? 더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연구인지 설명하려고 이걸 붙였겠죠. 고등기관 내 유색 인정의 교수의 적은 증가량에 대한 연구를 했다. 연구를 인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regarding은 여기서 뭐뭐에 대한으로 쓰였지만 역시나 핵심은 동사 ing 형태가 형용사로서 무언가 추가 설명하기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으면 regarding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글을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To be truly inclusive, every aspect of the educational decision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all students are cared for and represented. Must be taken to ensure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읽어봅시다.
포용적인 기관이라고 적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상적인 좋은 기관이 되기 위해서가 사실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이런 말 안 쓰니까요. 뭐 좋은 기관이 되기 위해 모든 교육적 결정은 이루어져야 해요. 모든 학생이 케어받고 기관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must be taken to ensure는 이 뒤에 오는 내용을 따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뭐 착수되어야만 한다, 확실히 하도록 대디아를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제가 뭐 serve to 동사에서 핵심은 V듯이 이것도 핵심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처음 딱 한두 번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5, 6번은 이 문장이랑 이 문장 할 거고요. The saying goes as if a holistic pursuit of truth were always made up of just two halves that are in every way always equal. The saying goes를 읽을 때 막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제대로 읽으면 The saying goes가 이거 뭐야? 그럼 그냥 지나치면 돼요. 진실이 반으로 나뉜 것처럼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반으로 나뉜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he saying goes가 그 앞에 이 문장 앞에 있던 이 문장 앞에 있는 표현들이 말하는 게 The saying 그건 말한다. 그 진실이 마치 그냥 반으로 똑 자를 수 있는 두 개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의미로 The saying goes를 썼다는 걸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에 집중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온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없겠죠. 만약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속담은 갑니다예요. 그죠? 또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구원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막 짜잔 하고 또 가르쳐 주겠죠? 근데 그렇게 구문 맨날 새로 배워가지고는 영어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답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더 세잉 고스는 다른 문장이잖아요. 다른 문장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이 구문으로 배워서 수학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 This is a worse understanding of what real objectivity is, a position in relation to reality drawing on numerous perspectives that approach a whole. 여기서부터 막 막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뭐 현실과 관련된 위치, 끄는 막 이런 거죠. 제대로 읽으면 그것은 객관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짜 객관성은 뭘 말하냐면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끌어오는 걸 진짜 객관성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져와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그럼 단어 뜻을 끼워 맞춰서는 절대 못 읽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실전에서 그냥 못 읽는다고 봐야 돼요. 여기 스톡 답지도 제가 봤거든요. 이거 완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직장 객관성이라는 거는 그 전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여러 개 가져와서 보는 게 진짜 객관성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도 정말 난해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 조합하는 걸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단어를 나열하면 이런 뜻을 전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경험을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비슷한 표현 오면은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요. 자, 마지막 7, 8번 이 문장 할 거고요. To the casual observer, the rainforest of South Asia about 10,000 to 12,000 years ago would have looked pretty much like the rainforest before and afterward. would have looked pretty much like 해서 막 여기서 제가 막 그때까지 배운 문법책에서 배운 거 막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읽으면 대충 보면 특정 시기의 동남아시아의 숲은 그 시기 전후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읽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냐? 제가 이런 긴 거 보면 기본형 그냥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본형은 would be look like예요. pretty much는 이거 별로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부사구고. 현재 완료는 기본형으로 보면 늘 핵심이 보여요. 그럼 이제 A would have looked pretty much like B가 그냥 A랑 B랑 비슷하다라는 뜻을 갖는다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죠. 긴 단어의 나열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건 저도 늘 시행착오 겪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저도 핵심을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난 왜 핵심을 못 찾는 건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계속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자문하면서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유형별 풀이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든 우리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의고 독해법은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말 쉽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스톡한 건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저희의 궁극적인 영어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Q&A에서도 그 얘기를 드리고요.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2025년에 수능을 볼 인원 중에 수능 특강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은 다 갖고 있어요. 왜? 학원에서 매달 몇십만 원씩 막 과외 엄청 돈 쏟으면서 이거 막 문법 구문에 끼워가지고 막 읽는 거 계속 배우는 게 학원에서 배우는 그거잖아요. 대부분 그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능을 봤을 때 이 90점 넘는 사람들은 5%가 안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의사 전달할 수 하듯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애들 데려다 놓고 야 읽어봐 하면은 부끄러워서 애초에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읽고 오면 그래도 이 정도 읽을 거거든요. 이 정도도 안 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근데 보통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5%도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모국어 독해법이라는 게 맞다는 게 좀 감이 오시길 바라고요. 이제 유형별 풀이법만 강의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냥 가끔씩 실무 푸시면서 1등급 실력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영어는 이렇게 쉽게 빨리 끝내고 영어 그냥 수특한 건 발표하기 실력만 유지하면서 그냥 유형별 풀이법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보고 나서는 그냥 실무만 쭉 푸시면 되는 거예요. 실무만 가끔씩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